안녕하세요. 최강입시의 김소장입니다. 이번 주에는 연세대 2023 입시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연세대 입시 결과는 연세대 유튜브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더 좋으실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러면 저의 개인적인 좀 생각이 들어가 있는 연세대 2023 입시 결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세대 수시 전형은 크게 교과인 추천형과 종합의 활동 우수형 및 국제형 국내고 전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추천형은 타 대학들과 다르게 수능 최저가 존재하지 않는 이 재시문 면접을 기반으로 하는 교과 면접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반대로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적용되는 굉장히 다른 학교들하고는 좀 반대되는 개념의 좀 결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특히 종합에서는 활동 우수형이나 국제형 국내고 둘 다 수능 최저가 걸려 있고, 거기에 국제형 국내고 같은 경우는 면접까지 반영을 하는 전형이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려대하고 좀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봤을 때 일단은 좀 접근하기가 쉽지 않다.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 없이 대신 면접이 있어. 그리고 종합 전형에 수능 최저가 다 걸려 있네. 그러면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지원할 때 좀 더 신중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경쟁률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결국 결과론적으로 보여지게 되고, 고려대와 비교했을 때 거의 50%밖에 안 되는 경쟁률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게 결국엔 연세대를 학생들이 얼마나 좀 두려워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우리가 전반적인 입시 결과의 기준점을 보고 좀 알 수 있다. 거기에 맞춰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고려대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충원율도 마찬가지죠. 고려대가 대다수 충원율들이 거의 100%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뭐 계열적합을 빼면. 근데 일반적으로 연세대는 추천형 같은 경우는 62%, 그리고 국제형의 국내고는 18.4%밖에 안 돼요. 활동 우수형이 그나마 좀 많은데, 자, 이런 거를 유추해 본다면 기본적으로 서울대를 노리는 학생들이 연대 고대를 같이 썼을 때 서울대가 떨어지고 연대와 고대가 붙었다. 그러면 어디를 더 많이 간다? 연세대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다. 이런 점도 우리가 이러한 입결을 통해서 조금 판단해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그런 부분들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생각보다 최저 충족률이 높은 부분은 실제로 연세대학교의 수능 최저가 그렇게까지 난이도가 매우 높진 않습니다. 기존에 비해서 학생들이 수능 최저에 대한 준비가 좀 더 잘 되어 있는 것 같다. 연세대학교 학교 추천 전형 계열별 입시 결과입니다. 이제 상세한 모집 단위에 대한 입시 결과는 아직 발표하지 않아서 이 계열별 평균을 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우선은 경쟁률 기준에서 봤을 때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는 모집 단위들이 자연계열하고 의치학 계열 정도죠. 뭐 공학 계열도 평균 정도 이상의 일단은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본적인 평균 경쟁률 이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했다. 자, 그 이야기는 자연계 최상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소신 지원 혹은 공격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학과를 전략적으로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반대로 상경, 경영, 사회과학이란 소위 얘기하는 그래도 좀 인기가 있고 선호하는 학과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사회계열이 경쟁률이 4.2밖에 안 되죠. 자, 요 부분들을 우리가 비교를 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리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자연계열은 일단은 소위 얘기하는 이제 소신지원 중심으로 전략을 짰다. 좀 더 공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내신 성적이 확실히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은 인기학과 쪽으로, 반대로 내 내신 성적이 좀 경쟁력이 없어 보인다, 재특과 계산하는데 좀 애매하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좀 안정적으로 하향 지원을 한 게 아닌가. 왜냐, 지금 인문계열은 사회계열의 평균 등급을 보시면요, 인문계열이 경쟁률은 6대1인데 불구하고 1.5라고 하는 이 내신 등급이 나왔어요. 반대로 사회계열 같은 경우에 경쟁률이 4점인데 평균 등급이 1.3이죠. 그러면 인문계열은 1.3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들이 선호학과, 비선호학과를 전략적으로 지원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 반대로 자연계열들은 보세요. 뭐 의치학은 당연히 1.06이니까. 그런데 자연계열이나 공학계열 둘 다 1.4대가 거의 다 유사하죠. 뭐 어느 정도는 선호 비선호를 좀 따져 보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연세대 이과가 상당히 좋은 학과들로 이루어져 있고 굉장히 학생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자연계열은 상당히 좀 학생들이 그래도 공격적으로 골고루 자신의 소신에 맞춰서 지원을 했다
라고 판단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그만큼의 내신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자연계를 생각을 한 거죠. 왜? 의치한 약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1등급 극초반 애들이 자연이나 공학계를 안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 입장에서는 내가 1.4, 1.5 쓸만한데 라고 생각을 하고 쓰는 거겠죠. 반대로 인문사회 계열은 서울대를 빼곤 대체제가 없으니까 1.3만 돼도 극상위권의 내신 성적이라고 판단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연세대학교 학교 추천에서 드러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수능 최저가 없기 때문에 뭐 재시문 면접이라고 하는 변수는 있지만 일반적인 내신 성적만 그대로 대입을 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면 어떤 부분에선 고려대보다 더 정확한 이 평균 등급 사이즈를 알 수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충원율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공학 계열을 제외하고는 그렇게까지 충원율들이 많이 돌지 않는다. 즉 연세대를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거의 서울대 이외에는 거의 없다. 뭐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학생들이 확실히 고려대보다는 연대를 조금 더 선호한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우리가 판단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올해의 이 학교 추천 전형에 대한 이 내신 등급? 그러니까 지원을 할 때 내신 등급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이건 제 개인 생각이니까요. 우선은 자연계열 기준에서는 아마 비슷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4에서 1.5 정도 라인까지는 자연계열의 어떠한 모집 단위를 쓰던 어느 정도 이상은 매칭이 가능하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의치학 계열 같은 경우에는 정말 1.0, 1.0 아니면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인문 계열은 지금 보여지는 추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 1.3을 기준으로 해서 이른바 선호학과 그리고 비선호학과를 쓴다 하더라도 1.6까지는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1.3, 아마 1.4, 아마 1.5. 그러니까 1.5면은 솔직히 철저하게 좀 비선호학과를 써야 된다고 보여지고 1.6이 넘어가기는 좀 쉽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결국 연세대를 쓰는데 제가 보는 기준점은 1.5가 넘어가면 상당히 좀 위험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Z값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1.6이어도 이 Z값 기준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온다고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은 그것까지 계산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단순 그냥 평균 내신 등급이라고 하는 것만에 가지고 우리가 따져서 본다고 하면은 1.5, 1.6은 정말 좀 기도해야 된다? 아니면 요 충원율까지 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뭐 요 정도 생각을 하시고 그 정도 라인에서 아마 연세대 올해 아마 입시 결과가 또 대략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뭐 개인적인 생각이니까요. 그 정도 참고해서 얘기 들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학교 추천 입시 결과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반고가 99.2%잖아요. 근데 이게 저는 지금 가장 좀 물음표가 붙는 게 이거죠.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연세대 학추로 붙었는데 왜 우리 지역에는 연세대 붙은 애들이 있다는 얘기 못 들어봤지? 요거 특히 지방권 지역에 있는 학교들 아니면 저희처럼 인천 이런 서울을 제외한 어떤 이 교육 특구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연세대 붙었다는 애들 얘기 듣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거의 서울대 붙었다라고 하는 학교들은 있어도 연세대 붙었다는 학교들이 없는 경우도 더 많은 정도로 굉장히 좀 특이점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는 것보다 저는 바로 요거를 봐야 되지 않나. 아직 2023 입시 결과에서는 합격생 지역까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 않지만 2022 입시 결과에서 제공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유추해 보면 서울과 특정 지역시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합격생을 좀 배출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작년 입시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고 결국에는 서울 및 전국의 유명한 특수교육 학군이라고 불리는 지역들 있죠. 대치동, 그 다음에 뭐 대구의 수성구, 뭐 부산의 해운대구 지역 이러한 몇몇 특수교육 학군 지역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연세대 학추에 다수 합격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어지고 솔직히 우리 평범한 일반적 일반고 학생들이 합격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 않을 것이다. 예를 들면 군단위도 그렇고요.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까지 많은 학생이 또 붙지 않은 부분들도 또 눈에 보이죠. 이제 다만 이 현상은 아마 올해 2024 입시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으로 보여진다. 대신 내년인 2025 입시부터는 연세대 학교 추천 전형이 교과 수능 최저 전형으로 변경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일반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에게 좀 더 많은 합격의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올해까지가 어떻게 보면 일반고 학생들이 연세대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어렵지, 내년에는 요거보다는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1학년 학생 여러분들, 이 최상위권 만약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차후에 연세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시는 거를 개인적으로는 좀 권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입시 결과는 2022년 수능 최저와 동일하다는 점에서 2022년과 2023년 이 입결의 변화를 보면 경쟁률은 소폭 좀 하락을 했고요. 최저 충족률하고 충원율은 또 소폭 좀 증가를 했어요. 하지만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다. 대신 입결 평균 기준 했을 때는 원래 2022때의 이 입결이 전체 계열에 의해서만의 평균 등급을 보여주는 거다 보니까 2023에 좀 세분화한 계열에 맞는 평균 등급하고 매칭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2023 입결이라고 하는 것만을 단면으로 잘라서 우리가 고려대하고 한번 비교 매칭을 해본다고 하면은, 물론 수능 최저의 차이가 워낙 크긴 하지만 확실히 연세대학교를 들어가려면 종합 전형에서도 매우 월등한 이 내신 등급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특히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는 학교 추천 전형과 거의 동일하게도 인기학과들이 다수인 사회계열하고 비인기학과들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문계열의 평균 등급 차이가 굉장히 세죠. 사회계열은 거의 1.84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이면은 서울대학교 직윤 혹은 서울대학교 일반 종합전형을 당연히 찔러 볼 만한 애들이 동시에 지원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정도로 굉장히 학업 역량이 우수한 학생들이 확실히 사회계열에 많이 몰렸다.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볼 수 있을 것 같고, 자연공학계열 같은 경우에는 역시 대체제가 많다라는 게 이 2등급 초반대까지 성적대가 내려올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았느냐. 물론 연세대학교의 이 활동 우수형이라 불리는 이 전형은 솔직히 일반고 학생들에게 매우 좀 불리한 전형이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수능 최저에 제10문 면접까지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보니까. 자, 그런 부분에서 결국에는 일반고 학생들이 활동 우수형을 지원하려면 그래도 1등급 중후반대의 성적대를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 만약에 자사고 같은 경우에는 뭐 2등급 초반, 그리고 특목 같은 경우에도 제가 볼 때는 매우 후하게 본다 하더라도 2등급 후반, 뭐 과고 기준 했을 때는 3등급 극초반 정도 라인, 뭐 그 정도 라인까지만이 지원이 가능하지 않냐.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고교 유형별 현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세대 종합전형은 기본적으로 일반고한테 매우 불리한 전형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일반고 합격 비율이 2022 입시에 비해 6.6%가 줄어들었고요. 반면에 자사고가 그만큼을 더 증가했죠. 수능 역량보다 서류평가 활동 영역에 대한 비중, 그리고 결국 재시문 면접 준비가 합격의 핵심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교 유형별 현황을 고려해서 보면 결국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전형은 연세대를 바라보는 우리 일반고 학생들의 그 관점, 즉 연대는 특목과 자사고를 더 선호한다, 그런 일반고 함부로 접근하면 안 된다라는 인식이 더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고요. 여기에 또 하나, 일반고를 하더라도 결국에는 서울 대치동 애들이 지원하는 거다, 이런 인식이 더 세진다는 거죠. 그거는 결국 우리 인천 지역 아니면 지방에 있는 일반고 학생분들이 연세대를 활동 우수든 추천형이든 전반적으로 만약에 고려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수능 최저도 수능 최저지만 이 재시문 면접 대비를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이게 가능하지 않다면 결국은 연세대는 쓰면 안 되느냐, 이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활동 우수형의 수능 최저를 한번 봅시다. 인문계열이 결국 3합 7인 거예요. 그리고 자연계열은 3합 8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그럼 이거는 고려대 학추 최저보다도 한 등급이 낮은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 라인의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에게 너무나 무난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수능 최저잖아요. 보시고 계시지만 충족률이 80%가 넘어갑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연세대학교는 이 학업 역량보다 활동 중심의 서류평가에서 이렇게 무난한 수능 최저를 제시했을까? 대다수가 다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그럼 결국에는 2등급에서 3등급까지 분포되어 있는 우수한 과고, 영재고, 국제고, 외고, 심지어
전국구 자사고 학생들을 전략적으로 노리고 있는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을 지금 보고 계시는 고교 유형별 현황하고 맞춰 본다면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저는 가급적 재시문 면접 준비하기가 어렵다라고 한다면 한 장이라도 연세대는 안 쓰는 게 좋다. 그것이 정신건강에 좋다라는 제 짧은 판단이 드는 뭐 그런 전형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반대로 재신문 면접 대비만 어느 정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연세대를 한번 틈새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한번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재신문 면접을 얼마만큼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물음표가 좀 많이 붙습니다. 또 다른 종합전형인 국제형 국내고 전형, 인문계열에서는 이제 융합인문사회과학부 하스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연계열에서는 융합과학공학부 IS라고 하죠. 요 두 과로 모집을 하고 있는데 활동 우수형하고 되게 비슷해요. 근데 여기는 조건이 있죠. 이제 국내 고등학교 출신들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좀 잘못된 인식이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요거 실제로 좀 틈새 시장 아니냐. 그래서 눈여겨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 어떤 친구들이 많이 눈여겨보냐면 이게 수능 최저가 영어가 1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활동 우수형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3합 6이라고 하는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영어가 무조건 1이어야 돼. 수능에서 영어에 대한 좀 자신감이 넘치는 친구들 있죠. 나 영어는 무조건 1등급 나온다. 이런 특히 인문계 친구들. 요 하스라고 하는 거를 좀 전략적으로 노리려고 하는 일반고 학생들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다시피 경쟁률이나 충원율이나 충족률을 다 떠나서 평균 등급만 한번 기준을 잡아서 보세요. 하스가 2.6이고요. 융합과학공업이랑 ISE가 2.16이에요. 연세대 종합전형인데 평균이 2.6이야. 심지어 2022때는 2.9였어. 그러면 이게 일반고 학생들의 내신 평균 등급으로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서도 평균 등급 2.6이면 3과 4까지 넘어가는 자사고, 외고, 뭐 국제고 친구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게 특히 요 라인 학교 애들이 많이 쓰니까. 그러면 일반고는 요 평균 등급을 기준했을 때 정말 1등급 중반은 돼야지만 심해야 1등 후반은 돼야지만 이걸 쓸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라인의 이 우수한 만약에 내신 성적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솔직히 얘기해서 와 국제형 국내고를 쓰기보다는 차라리 학추를 쓴다거나 활동 우수형을 쓰려고 하는 친구들이 더 많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 생각합니다. 왜냐면 여기는 왜냐면 이 국제형 국내고도 수능 최저에 면접까지 다 반영되는 전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틈새 시장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이게 누구한테 틈새 시장이냐? 제가 볼 때는 정말 외고 국제고 애들 아니면 자사고 애들한테 굉장히 틈새 시장이 될 수 있다.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솔직히 일반고 학생들한테 좀 친화적인 전형이라고 보면 안 된다. 이거 틈새라고도 보시면 일반고 학생들한테 약간 함정 카드 같은 느낌. 이걸 틈새로 좀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근거는 요거죠. 일반고가 30.1%밖에 안 돼요. 작년 기준에 했을 때 고교 유형별 현황이. 근데 자사고 광역이 4.9, 자사고 전국이 6.1인데 보시면 아시겠죠. 외고 국제고가 57.9입니다. 그러면 인문계열 학생들의 거의 대다수가 외고 국제고였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면 일반고에서 하스를 붙은 애들이 진짜 극소수라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럼 자사고, 과학고, 영재고에 소위 얘기하는 대치동 라인을 중심으로 한 일반고 이과 학생들, 특히 1등급 후반대, 그러니까 학추나 활동 우수형을 쓰기엔 내 내신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이 국제형 국내고 자연계, 국제형 국내고 이 융합과학으로 몰렸을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일반고 학생들이 이 국제형 국내고를 쓴다라고 한다면 저는 인문계보다는 자연계 학생들한테 조금이나마 기회적 요소가 있지 않느냐.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우리 일반고, 특히 인천에서 자연계 한 1등급 후반대에 있는 학생들이라면 한 장 정도 써볼만 하다. 대신 영어 무조건 1등급 찍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뭐 그 정도로 좀 따져보고 아마 일반고 기준했을 때는 2.0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서류에서 탈락될 가능성이 크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솔직히 그 정도면 연세대학교 재시문 면접 대응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워낙 까다롭고 어렵다라고 정평이 나 있다 보니까. 오늘은 연세대학교였습니다. 연세대는 고려대하고는 다르게 일반 지역의 일반고 학생들한테는 매우 가혹한 입시 전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전의 의미로 한 장을 쓰라는 말씀도 솔직히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최소 연세대를 우리가 노린다는 건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정시로도 연세대를 갈 수 있다. 이 정도 내가 수능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 수시에서 뭐 상향이든 소신이든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략을 하는 게 낫지. 여기를 하향으로 해서 만약에 준비를 한다? 이미 그 기세 싸움에서 이미 지고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고요. 또 하나 이 여름방학부터 최소한 재시문 면접 준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이 시간과 비용이라고 하는 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렇지, 그 시간과 비용을 내가 정시로 간다는 생각으로 수능에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더 낫다. 차라리 수능으로 그냥 연대를 가시라. 그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강 스카이학원과 함께하는 최강입시의 김소장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